안녕하십니까? 그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이제 3페이지 회계 기본 원리부터 그죠? 첫 페이지. 거기 보면은 회계 순환 과정 그죠? 문제 풀이 교재입니다. 첫 페이지 제일 처음 보세요. 1번에 보면은 다음 중에 부기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내용. 부기하는 거는 장부 기장, 그죠? 부기하고 회계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부기하는 거는 장부 기장, 그죠? 그 장부 기장의 준말. 회계.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그죠? 부기라 하는 거는 장부 작성한다는 거는 마지막 단계죠, 그죠? 정말에서 그 재무상태표 작성 하고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 요게 이제 마지막 단계고. 요거는 요 작성한 요 재무제표 요런 정보 이런 정보를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 여기 이제 회계 목적이다. 그래 보면 됩니다. 요거는 항상 그죠? 한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 시점이다. 일정 시점의 그 재정 상태,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이거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이게 목적이다. 그리고 보면 이제 부기의 목적이를 묻고 있죠. 그죠? 그건 3번 답. 예. 그 뒷장에 보세요. 4쪽에 보면은, 거기 이제 키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오죠. 그죠? 요게 이제 요약, 우리 회계 원리 이제 요약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핵심 요약입니다. 부기라 하는 거는 장부기장의 준말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부기도 우리가 단식과 복식으로 구분하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복식입니다. 모든 기업은 복식 부기로 하고 있다. 그 부기의 목적은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고 그 외에는 모두 부수적인 목적이다. 그죠? 그 두 번째 보면은 회계의 목적이 나오죠. 그 회계의 목적이라는 것은 쭉 가다 보면 그죠? 그 세 번째, 그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세 번째 보세요. 그 세 번째 보면은 뭐가 있죠? 정보 제공 나오잖아. 그죠? 요게 회계의 목적이다. 요렇게 딱 하나. 요거 한마디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회계의 목적 하면은 정보 제공이다. 요렇게. 부기의 목적은 장부 기장하는 거. 장부 작성은 요거 두 가지가 목적이다. 요렇게. 재무회계와 우리 관리회계 비교가 나와 있는데, 그 관리회계라는 거는 원가회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원가 계산하는 거.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 그 재무회계는 우리가 일반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죠. 즉 경영자다.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라는 양식이 있지만 관리회계는 일정 양식이 없습니다. 정보는 과거 지향적, 관리회계는 미래 지향적이다. 그죠? 그 보고 시점은 정기적 정의이고 관리에게는 수시 또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무회계는 화폐적 정보다. 즉 금액, 숫자로 나타내는 거고, 관리에게는 숫자 또는 비화폐 질적 정보도 포함한다. 그죠? 그 다음 그 아래 세 번째 회계 순환 과정이 나오죠. 그죠? 우리가 순환 과정이라는 거는 장부 작성하기까지 과정을 말한다. 그죠? 정말에서 요 과정을 우리는 순환 과정이다. 거래가 발생하면 요 거래를 분계를 해서 장부에 기장하고 그 장부가 바로 분계장이죠. 요런 분계장에 작성된 요 장부를 보고 요 원장, 그죠? 총계장 원장을 또 작성하고 요 결산 때 이제 요 원장 작성이 맞나 틀린 날을 알아보는 것이 시산표. 요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 요게 바로 재무상태표. 또 하나는 손익계산서, 그죠? 요거 작성하는. 요게 이제 우리 회계 순환 과정이죠,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를 하고,
붕괴를 요 총계적 원장 쪽 작성하고, 그죠? 그리고 시산표를 작성한다. 요걸 우리가 붕괴다. 붕괴는 거래 요소를 왼쪽과 오른쪽, 즉 말해서 차변과 대변으로 요 구분하는 절차. 붕괴장에서 원장에 옮기는 절차를 우리가 정기라고, 원장에서 시산표에 옮기는 우리가 이기한다 이라죠. 그죠? 옮겨서 기장한다. 물론 요 시산표에 들어가는 거는 모든 계정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리고 여기에 또 비용이 또 들어가죠. 대변의 수익, 그죠? 예, 그래서 이 차변합계와 대변합계 항상 같아진다, 그죠? 요게 시산표 같다. 요걸 가지고 확인한다, 그죠? 맞나 틀린나?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하면은 여기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이렇게 보내고 비용과 수익은 손익계산서, 그죠? 그 요 차액과 여기 이제 차익이 생기겠죠, 그죠? 요 차익이 생기니 바로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생기, 여기에 대한 이제 세금, 요 생이 바로 법인세, 요 납부함으로써 모든 결산이 다 끝난다, 그죠? 요 과정, 요거 우리가 순환과 여기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죠. 요거 이제 순환 과정이다, 그죠? 요 이제 우리가 예, 이거 뭐 거래인 거와 거래가 아닌 거, 그죠? 또 뭐요 거래인 거와 아닌 거, 요걸 우리는 주요부를 한다. 요 두 가지 장부는 가장 중요한 장부다, 주요부. 이 장부를 보조하는 장부 우리가 보조부라 이라죠, 그죠? 요 보조부에는 다시 또 두 가지 나누어 줍니다, 그죠? 하나는 보조 기입장, 기입장과 또 하나는 보조 원장으로 구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요 붕괴장 대신에 사용하는 것이 전표다, 그죠? 요거 전표, 요거 대용으로 쓰는 전표다, 그죠? 전표. 그 다음 요 시산표에서 요 합계, 전체 이 자산과 비용 합계와 대변의 부채 자본 수익 합계 전부 같아진다고, 요걸 가지고 우리 확인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 그죠? 양쪽에 똑같이 말하자면 동시 차변과 대변의 이중으로 기입된 경우, 이런 오류가 발생했을 때 여기 같아져 버리잖아, 그죠? 발견할 수 없다, 그죠? 차 대변이 동시에 누락된다. 차변도 빠지고 대변도 빠져버리고 이거는 같아지잖아, 그죠? 동시 알 수 없다. 금액은 정확한데 계정 분류를 잘못했다. 여기에 자산에 적을 걸 여기 적었다면 결국은 금액은 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의 오류, 이런 거는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오류, 그죠? 여기 이제 순환 과정이다,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시고. 예, 그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은 2번 회계상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것 그랬죠, 그죠? 그 회계상 거래는 우리가 붕괴를 할 수 없는 것 이 말입니다. 붕괴하지 않는 것. 붕괴를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나 감소가 있으면은 거래를 하고, 정감 변화가 없으면은 거래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1번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거래 맞죠, 그죠? 1번 우리가 붕괴하게 되면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해다 차변에 뭐가 되죠?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권, 그죠? 이렇게. 두 번째,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다, 요거 소실됐다, 재해 손실, 화재로 소실됐다, 그죠? 재해 손실, 건물이 불타버렸죠? 대변의 건물 자산의 감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여 평가 수정하다, 가치가 하락했다, 유가증권, 주식 평가 손실, 그죠? 대변의 유가증권, 여기 뭐 단기 금융 자산, 그죠? 월 5만 원의 집세를 지급하기로 하고 임차 계약을 맺어, 이건 아니죠, 그죠? X. 다음 5번에 현금을 분실하다, 잡손실, 이걸 붕괴할 수 있다, 그죠? 대변의 현금 자산의 감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 정감 변화, 비용이나 수익이 발생하는 거래다, 그죠? 그런데 그 4번은 정감 변화가 없죠. 그래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거기에 거래하는 거 키에, 그죠? 그 설명이 나오죠, 그죠? 보세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 구분되어 있다. 그죠? 1번 상품을 주문하다 이런 거는 어떤 자산부채 정감이 없죠. 거래 아닌 것.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것도 거래 아니죠. 그죠? X.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X. 종업원의 고용 계약을 맺었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X. 의뢰하다, 부탁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수탁 매입을 내가 부탁받은 거, 판매를 부탁받았다. 예, 사달라고 내가 부탁을 한 거죠. 그죠? 예, 부탁한 겁니다. 모두. 그죠? 수탁 매입이나 수탁 판매나 위탁 매입은 거래가 아니고, 거기에 비업에 보면은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 이것도 거래 아닙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업 하나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다. 이거는 거래가 아닌 거. 그런데 그 오른쪽에 보세요. 회계상 거래인 것에 보면은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는 뭐가 되죠? 거래입니다. 알겠죠? 그럼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는 왜 분기 어떻게 하죠? 주식을 배당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죠? 그죠? 감소. 대변에 주식을 발행해서 뭐가 되죠? 자본금. 그렇죠. 이렇게 분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는 거래가 되지만은 주식 배당을 받는 경우는 거래가 아니다. 그죠? 예, 요걸 또 하나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 이제 거래인 것. 화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했다. 도난 분실로 인한 손실. 그죠? 주식이 가치가 하락했다. 건물의 가치가 감소하거나 위탁 판매. 이것도 우리가 거래 분기합니다. 위탁 판매도 분기하죠. 그죠? 적송품이라 하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거 적송품, 대변의 상품 이런 식으로 분기합니다. 예, 거래인다. 그죠? 그리고 다음 뒤로 가면은 포인트 3번에 가면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 그랬다. 그죠? 이제 거래인 것, 요 거래인 것을 우리가 요 구분해서 교환거래와 손익거래 그리고 혼합거래로 구분한다. 그죠? 이렇게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그러면 교환거래가 뭐냐?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알겠죠?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는 교환거래다. 손익거래 하는 거는 손익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즉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다. 요거는 손익거래. 혼합거래는 이게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예. 교환거래, 자산, 부채, 자본 이게 동시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혼합거래를 하는 거는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죠? 이렇게 자산과 수익, 부채와 비용. 조심할 거는 여기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에 비용이나 수익이 생겼다. 요거는 손익거래. 요것도 한 변을 말합니다. 한 변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로, 그죠? 현금을 내가 받았다. 돈을 빌려줬다가 이자와 함께 받았다. 예를 들어서 대여금 100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함께 받았다. 그죠? 이런 거래가 만약에 생겼다. 이때, 그죠? 대여금만 받았다 하면 요거는 자산이잖아요. 무슨 거래죠? 교환거래. 이자만 받았으면은 손익거래. 요걸 동시에 받았으면은 혼합거래. 알겠죠? 교환, 손익 같이 받았으면은 혼합거래다. 여기 뭐 대표적인 예다. 그죠? 요거 하나 딱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 보면 3번 거기에 이제 그 키에 보면은 설명이 나오죠. 그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가 있고 그 위에 3번 문제 보면은 손익거래에 해당하는 것. 1번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매출 채권이 대손되다. 대손되다 하면은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하죠. 무슨 거래죠? 손익거래. 그죠? 예, 손익거래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1번 문제가 있죠. 3만 원이 대손되다. 그죠? 대손되다. 단 문제가 만약에 대손 충당금이 5만 원 있었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죠? 대손이 되었으면 대변의 매출 채권이잖아. 그죠? 매출 채권이 3만 원이고 충당금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 3만 원 되죠. 분계가. 그죠?
이거는 무슨 거래죠? 교환거래입니다. 예, 충당금이 있으면 교환거래고. 그 1번은 손익거래다. 그죠? 2번 대여금 30만 원과 이자 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무슨 거래? 혼합거래.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해도 이거는 교환거래. 그죠? 30만 원짜리 비품을 28만에 손해보고 팔았네요. 그죠? 자산과 비용이 생겼다. 혼합거래. 혼합이죠. 차입금을 현금 지급했다. 교환거래. 다음 4번 하나의 거래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것. 모든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항상 같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거래는 차변과 요게 같이 항상 양쪽이 생겨야 되죠. 그죠? 요렇게. 그 1번에 보세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 맞죠? 차변 대변이니까. 2번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맞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 맞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 부채의 감소도 차변. 같은 변이니까 안 되죠. 그죠? 틀린 답 4번. 자산의 증가는 차변, 수익의 발생은 대변. 맞죠? 차변, 대변에 생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아닌 거는 4번이다. 그죠? 다음 5번. 다음 장부에 모두 기장되는 거래. 이때 이거 박스를 한번 보세요.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은 주요부죠. 그래서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분계장과 총계장 원장에는 모든 거래가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당연히 다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분계장, 총계장 원장은 볼 필요 없고 그 나머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매출장이 있다. 그죠? 매출장이 있다는 거는 매출장에 거래가 기장되어 있다는 것은 상품을 팔았다. 그죠? 상품을 팔고 매출처 원자인은 뭐죠?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외상 매출금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런 거래. 그러면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그걸 찾아면 되겠죠? 답은 2번이다. 아니죠. 2번 아니죠. 3번이죠. 외상으로 팔았다. 그죠? 요걸 볼 때는 아래 한번 보세요. 키에 보면은 제일 아래 박스가 나와 있죠. 그죠? 그 박스를 한번 봅니다. 상품을 매입하면은 기입하는 장부는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에 기입하고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매출장과 상품 재고장. 외상으로 매입하면은 매입처 원장.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매출처 원장. 현금을 받거나 지급하면은 현금 출납장. 소현금은 소현금 출납장. 당자예금은 당자예금 출납장. 받으름 나왔다. 받으름 기입장. 그죠? 지급음 기입장 지급음. 알겠죠? 다음 오른쪽 포인트 6번. 그 결산의 순서다. 그죠? 그건 키를 먼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결산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결산 단계입니다. 그죠? 결산의 절차를 크게 구분하면은 두 가지. 예비 절차와 본 절차. 예비 절차와 본 절차다. 원래 이제 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이 세 번째는 말하면 결산은 아니고 결산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결산이 끝나고 나서 하는 절차다. 이래 보는 겁니다. 요거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그죠? 요 예비 절차는 준비 단계죠. 바로 이거 작성, 이거. 그죠? 시산표 작성. 예비 절차는 시산표를 작성하고 여기에다가, 그죠? 또 우리가 기말에 정리할 사항. 기말에 정리할 사항을 나타낸 표를 우리가 재고조사표라 하고, 그리고 정산표 하는 걸 작성합니다. 정산표 하는 거는 요거 세 개를 한 난에 묶어 놓은 걸 정산표라 합니다. 요거 세 개가 한 목에다가 있죠. 그걸 정산표라 하고, 요 정산표 작성, 요걸 이제 우리가 예비 절차다 이랍니다. 본 절차는 이제 계정 간의 대체하고, 그리고 장부를 마감하고, 남는 금이 있으면 다음 기로 넘겨야 되죠. 그죠? 다음으로 넘기면 돼. 이월시키고.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 결산을 끝나고 나면 작성이 요거죠. 그죠? 재무제표. 원래는 이제 이거 예비 절차와 본 절차 두 개다. 그죠? 그거 보세요. 예비 절차에는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정산표는 선택사항, 임의사항입니다. 예. 강제기 중에 아니고, 결산의 본 절차, 집합 손익계정을 설정하고, 집합 손익과 손익계정,
그 손익계정을 이제 마감하죠. 대체하고 그리고 또 마감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기로 이월시킵니다. 차기 이월로 마감하는 방법을 우리는 영미시기를 한다. 그리고 모든 장부를 마감하고 또 이월 시산비, 이것도 천택. 그리고 박스에 보면은 수입 비용의 이연, 여기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소모품 처리, 그죠? 요 두 가지가 있죠.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거 자산 처리, 소모품비로 처리하면은 비용 처리한다, 그죠? 두 가지. 성급, 선수, 미수, 요거는 이제 우리 분계하는 거, 그죠? 성급, 일단 항상 이건 기억해야 될 건 성급은 무슨 계정이죠? 자산, 그죠? 선수는 부채, 미수는 안 받았으니까 자산, 미지급 안 줬으니까 부채. 요거 두 계정은 자산입니다. 자산 계정. 요거 앞에는 자산, 요거 두 개가 요거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 계정이다.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생기겠죠. 그죠? 분개할 때는 항상 이렇다. 그 다음 아래는 그 재무제표, 결산 보고서 작성하는 거고. 그러면은 문제 보세요. 결산의 순서로 옳은 거 그랬죠. 그죠? 기억. 시산표를 작성한다. 그죠? 그러면 시산표 여기 있죠. 기억, 요거 시산표 작성. 두 번째는 재고조사표, 여기 있네요. 그죠? 재고조사표 작성. 다음에 디귿에 보니까 계정간의 대체다. 요거 대체 나왔죠? 대체. 리얼, 장부, 마감, 마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재무상태표 작성, 요게 비업이네. 요게, 그죠? 순서대로네. 그죠? 기억, 리언, 디귿. 요게 리얼이죠? 리얼 미음 되겠네. 예. 그래서 그 답은 바로 1번 차례대로 되어 있다. 그죠? 다음에 포인트 7번 보세요. 시산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그죠? 그 키에 보면은 발견할 수 없는 오류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 요거는 차변 대변이 같다. 요런 같으면 발견할 수 없잖아. 그죠? 여기 다르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한쪽 오류죠. 한 변에 차변이나 대변, 한 변이 누락되거나 한 변에 이중기입되거나, 그죠? 한 변 오류 이런 거는 발견할 수 있다. 간단히 일단 고려하세요. 알겠죠? 한 변 오류, 한쪽 오류. 요쪽이나 요쪽에 오류가 생겼다. 그죠? 만약에 여기에 기입할 때 우리가 여기 만약에 10원을 동시에 누락해버렸으면 요거는 같아지지만 한쪽만 누락하면 요거는 틀리잖아. 그죠?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7번에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 오류다. 그럼 한쪽 오류니까 한쪽 1번에 동일 거래는 반드시 차변 대변의 양쪽에 생깁니다. 그렇죠? 거래 이중성이잖아. 그죠? 2번도 동일 거래 그랬죠. 그 양변에 생기는 거고 3번에 계정과목 분류가 오류, 이거는 당연히 발견할 수, 계정과목 자체가 그죠? 분류가 오류 발견할 수 없다. 그죠? 대변과 차변에 서로 바뀌었다면 이것도 발견할 수 없고 어느 한쪽 맞죠? 그죠? 어느 한 계정 차변이나 대변에 오류가 생겨 이거는 발견할 수 있다. 5번 알겠죠? 요래 하시면 되고 다음에 거기 이제 아래 보면은 8번 요런 이제 계산 문제다. 그죠? 우리 회계 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 기본 원리를 가지고 하는 문제. 그죠? 요런 문제 딱 나오면은 바로 요거잖아. 그죠? 1월 1일 기초와 기말. 그죠? 기초의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기말의 자산. 그죠?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이다. 그죠? 그리고 수익 합계, 총수익, 총비용 빼고 나면은 이익이죠. 그죠? 여기 이제 쉬고, 요거는 1월 1일 기초다. 그죠? 요 기초.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기말의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죠? 예,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을 빼면 이익이다. 그죠? 그 대입해 봅니다. 총 수익은 2만원, 총 비용은 22,000원. 그죠? 기말 부채는 8,000원.
기초자산은 22,000원. 그죠? 기초부채는 7,000원이다. 이건 다 안 조졌네. 그죠? 이렇게 안 조졌는데 지금 구하라, 뭘 구하라 그랬죠? 기말자산 요거 구해보세요. 그죠? 기말자산 구한다. 그러면은 이때 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요 비용이 많다. 이거는 마이너스다. 그죠? 손실 2,000원이고 요거 구할 수 있겠네. 그죠? 자산마이너스 부채하면 얼마? 15,000원. 그렇죠? 그럼 요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은 이익이죠. 얼마에서 15,000원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 이거 얼마? 13,000원. 마이너스니까, 그죠? 요거 얼마고 더하면 되죠. 21,000원 답이다. 그죠? 답. 알겠죠? 물론 이제 여기 우리가 추가할 거, 요 사이에 여기 정자와 감자가 있죠.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뺀다. 그죠? 뺀다. 그래서 요 정각이 바로 뭐냐? 정자. 그죠? 유상정자. 돈이 들어왔다. 요거. 그죠? 예. 유상감자. 그죠? 요 유상감자. 돈이 나갔다. 그죠? 요 유상감자 그냥 요게 대표로 나오는 게 유상감자는 말 잘 안 나오고 이게 뭐라고 하면 현금배당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현금배당. 요런 거. 그런 여기서 무상은 제외죠. 그죠? 무상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주식배당 같은 거는 제외. 알았죠? 조심할 거는 자 요거 대표적으로 여러 많이 나옵니다. 유상정자, 현금배당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죠? 그런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기타 여기 만약에 기타 포괄 이익이 주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기타 포괄이 더합니다. 알겠죠? 기타 포괄 손실 어떻게 하고 빼고. 알았죠? 예, 요거까지 손이 요거 가져놔야 되죠. 그죠? 알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제외되는 거 주식 배당 같은 거. 그죠? 이런 주식 배당은 무상이죠. 돈이 안 돌았잖아. 그죠? 예, 그래 돈이 안 나갔다. 요거는 제외. 요거는 제외된다. 결국은 이게 뭐냐? 무상이죠. 무상. 그죠? 현금 없잖아. 그죠? 무상은 제외. 알았죠? 무상 제외다.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기타 포괄 손이 들어간다. 하나 아셔야 됩니다. 유상정자는 더하고 현금 배당은 빼고 기타 포괄 이익은 더하고 기타 손실은 뺀다 하는 요것도 포함된다 하는 거 아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 등식을 이용한 거 그 오른쪽에 보면 11쪽에 보시면은 그 키에 보면은 등식이 쭉 열거돼 있죠. 그죠? 그 가끔 나옵니다. 자주 나오면 뭐 이런 거는 뭐 그죠? 뭐 안 틀리겠지만은 다음 등식 중에서 뭐 틀린 거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죠. 재무상대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뭐 자주는 안 나옵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요런 등식들. 알겠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그 뭐 자산 부채 계정 쭉 열거되어 있다. 그죠? 요런 거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다죠. 그죠? 자, 잠깐 다시 한번 보세요. 순환 과정에서 여기서 보통 두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은 세 문제.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2회 때는 9문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거는 괜히 시험이 쉬웠죠. 그죠? 한번 그래 나온 적 있고, 여기에서 보통 두 문제 내지 뭐 세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예. 1번 다시 한번, 3쪽에 다시 옵니다. 1번 뭐 부기의 주목조는 알겠죠. 그죠? 3페이지. 포인트 1번. 다음 5쪽에 가면은 포인트 2번 회계상 거래 인거와 아닌거 그것도 이해되죠. 그죠? 포인트 3번에 가면은 손익거래도 알겠죠. 그 다음 포인트 7번은 그 거래 판료소입니다. 그죠? 판료소. 포인트 4번. 그죠? 8번에 8페이지 포인트 5번은 장부가 나오죠. 장부. 요 장부. 예. 다음에 포인트 6번에 가면 결산의 순서, 그 순서에서 이제 밑에 보면 박스. 그 일단 문제 나올 겁니다. 성급, 선수, 미수, 미주, 성급, 보험료 이런 거 그죠? 결산, 수정, 분계 같은 거. 그 다음 포인트 7번은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와 없는 오류. 뭐 제일 이건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포인트 8번에 이제 계산 문제 그죠?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쪽. 우리가 방금 했고,
확인체크 요거는 이제 복선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했던 거, 그죠? 거기에 따른 조금 이제 말하면은 예상 문제, 복선 문제죠, 그죠? 1번. 회계상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그랬죠, 그죠? 기업. 종로 상점에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 거래. 맞죠, 그죠? 기업은 거래. 현금을 종업원이 분실했다. 자산이 감소됐죠. 거래. 주식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방금 거래 아니라 그랬죠. 지금 제외.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다. 거래. 맞죠. 주식을 배당을 실시했다. 이것도 뭐죠? 거래. 배당 실시한 거는 거래고. 사무실 계약을 맺었다. 거래 아니죠. X. 기업주가 현금을 사용하다. 거래. 그죠? 거래 아닌 거 2개 이렇게. 다음 2번. 혼합 거래에 속하는 것 1번. 무슨 거래죠? 교환. 2번은 집세가 나갔다. 무슨 거래? 손익거래. 3번 보험료 나왔네요. 그죠? 이거 뭐죠? 손익거래. 상품권을 받고 현금 받았다. 이거는 뭐죠? 교환. 원가 3만 원의 상품을 3만 5천에 팔아. 이거는 혼합거래. 3번 거래 판료소 딱 찾아보세요. 잘못된 거. 거래 잘못된 거 찾으면 되죠. 그죠? 몇 번이죠? 4번이잖아. 그죠? 자본증가는 대변이죠. 4번 복식북에 의하면은 거래 전체를 볼 때 모든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일치된다. 이걸 뭐라 하죠? 대차 평균의 원리. 다음 5번 분계장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1번 분계장은 영업일지의 역할을 한다. 맞죠? 그죠? 분계장은 원장각 개정 기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 맞죠? 준비 단계죠. 분계장은 보조부가 아니고 뭐죠? 주요부죠. 주요부. 분계장에 원면란이 있습니다. 분계장에는 원면란이 있고 원장에는 분면란이 있는데 그 원면이라는 것은 원장의 면수의 줄임말입니다. 원장의 면수, 페이지 수를 말합니다. 쪽수. 원면하는 거는 원장. 총계적 원장이 그 몇 페이지 있나? 요거 페이지 적어 놓는 거죠. 분면하는 거는 분계장의 면수. 쪽수를 말합니다. 다음 요 분계장은 기업 기록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맞고 6번 이제 분계죠. 다음 부채의 증가와 비용의 발생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래. 1번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거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죠.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 대변의 현금,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주식을 취득하고 수배반에 주식을 취득해서 자산의 증가, 수배반에 가면 자산의 감소. 결산시의 차입금 이자, 이자는 비용의 발생. 미지급했으니까 부채의 증가. 4번. 기업주가 현금을 가져갔다. 그죠? 자본의 감소, 자산의 감소. 7번.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반액은 수배반행 지급하고 나머지는 음을 배수 양도했다. 일단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 매입하면은 매입장이 기입됩니다. 근데 매입장만 기입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동시에 기입됩니다. 상품 재고장에. 요거 수울브라이라죠. 그죠? 매입장과 매출장에 기입되는 모두에 다 들어갑니다. 매입장과 상품 재고장. 수표를 발행했다. 당자예금 출납장. 요 당자예금 출납장이라는 장부에 기장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음을 넘겨줬죠. 그죠? 받으름, 내가 가지고 있던 음을 넘겨줬으니까 받으름 기입장. 요게 들어가는 보조장부다. 그죠? 요걸 찾으면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 3번이 되겠네요. 그죠? 8번. 시산표
작성에 있어서 대변과 차변이 불일치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 즉 틀리는 원인 아닌 거 찾아봐라. 틀리지 않는 거 찾아야 되겠네요. 그죠? 동일 계정 한쪽에 이중으로 전기된 거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 지금 8번 문제는 발견할 수 있는 오류, 그죠? 아닌 것 그래서니까 발견할 수 없는 오류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없는 오류. 말을 바꾸면은. 그럼 1번에 보면 동일 계정의 이중 전기 한쪽에 했으니까 요거는 발견할 수 있다. 2번 어느 계정 발견할 수 있다. 3번은 시산표상에 오류가 생겼다면 발견할 수 있다. 금액을 오기했다면 발견할 수 있죠. 5번은 동일 거래가 이중으로 동일 거래 양변이잖아. 그죠? 발견할 수 없다. 답은 5번 되겠네요. 그죠? 예, 다음에 9번에 가면은 결산의 본절차가 아닌 것 찾아보세요. 본절차에 속하지 않은 1번 정산표를 작성해. 정산표는 여기 있잖아. 그죠? 요거는 무슨 절차? 예비 절차. 나머지는 모두 본절차에 들어간다. 그죠? 대체, 마감. 10번. 18쪽입니다. 18쪽에, 예, 10번. 다음 등식 중에서 잘못된 거,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면은 기초자본 맞고,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 맞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이고, 총수익은 총비용 플러스 뭐죠? 순이익이죠. 잘못됐네요. 그죠? 예, 기말자본의 기초자본 빼면은 순이익이다. 11번. 11번도 요 문제네요. 그죠? 자산, 부채, 자본. 1월 1일 기초. 요게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그리고 수익합계, 비용합계 빼고 나면은 이익이다. 그죠? 대입합니다. 예, 11번 기초부채가 4만원이었다. 이 경우에 기초자산을 계산하면 얼마고 요거 묻고 있네. 단 기중에 즉 요 사이에 기초자본과 기말자본 사이에 유상증자가 8,000원 있었다. 유상증자는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죠? 플러스고. 무상증자는 어떻게 하죠? 제외. 그건 제외다. 제외. 이때 기초자산 얼마? 그럼 박스에 보니까 기말의 자산은 12만 5천원, 기말의 부채는 7만 5천원, 수익 총액은 6만 5천원, 비용 총액은 8만 3천원이다. 이때 이거 안 주어졌네요. 그죠? 요것도 없다. 없는데 요거 자산 구해보세요. 묻고 있네요. 그죠? 요 문제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빼면은 손실이죠. 마이너스 얼마? 18,000원. 여기서는 못 구한다. 그죠? 잠깐 보류하고. 요거 할 수 있죠. 빼면 얼마? 5만원. 그럼 이제 요걸 구해야 되면 요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여기 보세요. 기말 자본에서. 그죠? 요 기초자본을 빼면 요건데 기초자본에 요 플러스 할 게 있네요. 그죠? 요걸 합쳐서 뺀 게 요거 나왔다. 그죠? 마이너스 18,000원. 5만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요거 나왔잖아. 그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마이너스 나왔다. 요거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요거보다 크다. 그죠? 요거는 68,000원. 얼마에서 8,000원 더하면 68,000원. 요거 얼마? 6만원. 그럼 요 자산은 4만원, 6만원 얼마? 10만원. 답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요거. 다음에, 이번에는 12번. 6월 1일 날 보험료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 보험료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그죠? 6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고 우리 회사는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선급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대변은 현금. 그럼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거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이래서 일단은 그럼 이때 우리가 12월 30일에 수정분계잖아. 그죠? 여기 보세요. 선거 보험료로 처리했다면 이거 반대로 뭐 하자? 보험료 그랬잖아. 보험료. 항상 반대. 알겠죠? 보험료면은 선거 보험료. 그 보험료 차변, 보험료가 차변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딱 탈락되잖아. 그죠? 보험료. 대비는 뭐가 되죠? 선거 보험료. 되고. 금액은 요게 보험료라는 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썼는 거. 요게 몇 개월이죠? 7개월.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7개월이면 얼마? 70만 원. 답이다. 그죠? 보험료 70만 원 찾으면 되죠. 그죠? 답. 차변에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답 2번. 이렇게. 예.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 확인 체크도 해봤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 저기 195쪽을 한가 보세요. 195페이지. 195쪽. 그거 보면은 실력 배양 문제 나오죠. 그죠? 그거 넘겨보면 이제 197쪽. 요거는 이제 종합 문제. 여기에 따르는 이제 종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상 이거 3단계다. 그죠? 예, 우리 공부하는 게 이제 그 포인트 문제 있죠. 그 포인트, 요게 이제 말하면 그죠? 포인트 문제하고 확인 체크 문제하고 그 다음에 실력 배양 문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단원이. 요거는 이제 말하면 가장 우리가 요 기본 문제죠. 요 기본 문제와 요게 이제 요약. 여기 중요하죠. 그죠? 요거. 예, 요약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말하면 요 기본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복습하는 거. 복습 문제고. 요걸 한 번 더 또 복습하는 거죠. 그죠? 예, 전체 이제 말하면은 마무리, 그죠? 총 정리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정리 문제다. 그죠? 요런 식으로. 거의 한 단원이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포인트 확인한 문제, 실력 배양 문제. 이제 실력 배양은 제일 뒤에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말하면은, 기출 문제는 따로 없습니다. 기출 문제는 전부 예상 문제죠. 그죠? 요 문제, 우리 이제 1번부터 197쪽이 있죠. 그죠? 거기서부터 보면은 문제 몇 문제 나와 있죠? 23번까지잖아. 그죠? 예, 23번까지. 거기서 하나 보세요. 2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2번. 그 22번 하나 보세요. 22번은 결산의 결과 당기 순이익은 30만 원인데 다음과 같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수정 후에 이익 얼마고 묻고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우리가 어떤, 요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원리를 어디가 이익이 커지는 경우다. 이익이 커지는 경우는 자산이 어떻게 돼야 되죠? 커져야 되죠. 그죠?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져 버립니다. 수익이 커야 되죠. 항상 자산과 수익과 이익은 비례한다. 그죠? 요게 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자산이 커지면 이익이 커지고 수익이 커져도 이익이 커지죠. 그죠? 요거. 그런데 반대, 부채는 반대가 되죠. 작아져야 되고 비용도 작아진다. 그 결국은 이익은 그죠? 요 자산과 수익은 요 같다. 비례하지만은 부채와 비용은 반대다 하는 거. 요것만 알면은 요런 모양 문제는 뭐 다 풀 수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22번. 결산의 결과 당기 순이익은 그죠? 30만 원이었네. 그죠? 30만 원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수정 후에 이익 얼마고. 그럼 아래 사항을 이제 더하고 빼고 나면은 그죠? 정확한 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나왔다. 그죠? 수정 후 이익. 자, 박수 보세요. 선거 비용이 과다하게 예상됐다. 선거 비용은 자산이죠. 자산이 커졌다. 그죠? 그럼 자산이 커졌다. 한번 보세요. 자산, 선거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실제보다 커졌다. 자산이 커졌다는 거는 이익이 어떻게 돼 있죠? 커졌죠. 커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빼야 되잖아. 그죠? 빼야 될 게 11만 원 이렇게.
30만 원에서 그죠. 무슨 알겠죠, 그죠? 두 번째, 미지급 비용이 과대됐다. 미지급은 부채잖아. 부채가 커졌다는 것은 이익은 작아져 있죠. 작아져 있으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다, 그죠? 예, 7만 원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수 수익은 자산 계정. 자산이 작아져 있다. 그럼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이 작아져 있다는 것은 이익도 작아져 있죠. 작아져 있으니까 더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플러스 8만 원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가 작아져 있다. 그럼 부채가 작아져 있다는 것은 이익도 이익은 커져 있죠. 그죠? 부채가 작아졌다는 것은 이익은 커져 있잖아. 그죠? 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빼야 되지. 마이너스 6만 5천 원. 알겠죠? 예, 그 원리를 잘 알아놔야 됩니다. 예, 요것도 거의 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따로 뭐 어떤 이론문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알고 있어. 이거는 우리 아는 거잖아. 그죠? 이거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 요런 계산 하면은 답이 몇 번 나오죠? 예. 그래서 요 지금 거기에 1번부터 그죠? 그 23번까지 있죠. 여기까지는 오늘 숙제. 알겠죠? 여기에 대한 거 요건 이제 오늘 요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거기에 대한 거 질문도 받고 요거 하더니 요 꼭 숙제 한번 풀어오세요. 알겠죠? 예? 아시겠죠? 예. 자, 이제 그러면 1장 계획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했다. 그죠? 과정을 알겠죠? 그죠? 이제 교재 구성도, 포인트 문제, 다음에는 확인 학습, 실력 배양 문제,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다. 그죠? 기본 문제하고 복습 문제하고 다시 또 재복습,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교재 20페이지 보세요. 예, 그 20쪽에 보시면은 제2절 뭐가 있죠? 이론적 구조 나오죠. 그죠? 예, 이론적 구조. 여기서는 보통 한 3문제 내지, 많이 나올 때는 5문제. 요 기본 문제에서는 2문제 내지 3문제 나오고, 이론 문제는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는 한 5문제까지도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최소로 잡아 3문제 정도에서 5문제까지 나옵니다. 이론적 구조. 알겠죠? 그 이론적 구조가 뭐죠? 우리 뭐 많이 해왔잖아. 그죠? 이론적 구조가 뭐죠? 회계의 목적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잖아. 회계를 우리가 재무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죠? 예? 방금 했는데 뭐라 했죠? 정보 제공이잖아. 그죠? 그 정보가 무슨 정보? 유용한 정보. 그 유용성 있는 좀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 여기에 대한 거, 그죠?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 여기에 대한 게 이제 회계의 기본 이론이죠, 그죠? 유용한 정보다. 또, 요게 정보의 종류, 뭐, 정보, 어떤 정보냐, 요런 거. 요런 게 바로 이론적 구조입니다. 알겠죠? 그 이론적 구조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정보 제공이다. 그러면 유용한 정보다. 그죠? 그 오른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21쪽에 정보가 나와 있죠. 그죠? 첫 번째 보세요. 재무보고의 목적이 뭐냐? 목적은 결과적으로 재무보고를 우리 하는 목적은 정보 제공이다. 그죠? 무슨 정보냐?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다. 경제적 자원이 뭘까요? 자산. 청구권이 뭐죠? 부채. 자산과 부채에 관한 정보다. 자산과 부채. 알겠죠? 그 변동. 2번에 보면은 자산 부채의 변동에 관한 정보다.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가 뭐죠? 재무상태표. 그죠? 그렇죠? 자산 부채에 대한 정보가 재무상태표잖아. 요 자산 부채가 변동된다. 변동되는 게 바로 뭐죠? 손익계산서. 요게 변동됨으로써 또 생기는 게 뭐죠? 자본 변동표. 그죠? 또 요게 변동되면서 뭐가 생기죠? 현금 흐름. 이걸 우리가 변동에 대한 정보라 이럽니다. 변동.
요거는 재무정보를 하는 거고, 알겠죠? 자산부채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변동되면서 이익이 생기고 자본이 변하고 현금이 또 정감되겠죠. 그죠? 요게 재무보고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의 가정 하나 딱 하나입니다. 뭐라 그랬죠? 계속기업. 그죠? 계속기업. 우리가 재무제표를 하는 기본 가정이 뭐냐? 항상 딱 하나 기억하세요. 무슨 뭐라 했죠? 계속기업이다. 그 계속기업을 함으로써 역사적 원가를 정당화시키고 자산을 원가 배분한다. 그죠? 배분하는 게 이제 생기죠. 배분을 하는데 하나 선택은 자유. 우리가 정해법을 선택하든 정률법을 선택하든 선택은 자유가 된다. 그죠? 그걸 한번 선택하면 계속 해야 되죠. 계속성을 유지해요. 그래야만이 비교성이 커진다. 그죠? 높아진다. 까지. 예. 그 정보의 특성부터는 이제 잠깐 쉬었다 합시다.